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9-8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G7 심리 상담 치유. 여기서는 먼저 영성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 상담 치유를 우리가 또 진행하고 있죠. 우리는 G7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치유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G7은 인간을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G7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상담하고 치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 치유에서 중요한 것 10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먼저 친밀감, 공감, 분석,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고요. 생각 바꿔주기, 삶의 패턴, 언어 패턴 바꿔주기, 환경 변화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존감 높여주기.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 하겠죠. 네 번째 장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행복 프로그램 찾아서 행동하게 하기. 다섯 번째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서 소화시키고 폭발시키고, 이때 조심할 건 덩어리째 폭발시키면 사고가 되니까 분해한다는 것. 여섯 번째는 다양한 동아리 참석하기. 일곱 번째는 G7 프로그램 공부하기. 여덟 번째는 마음 비우기와 채우기.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기 찾기, 독립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 치유의 중요한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일. 봉사활동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뭔가 봉사활동, 특히 교회에 매일 나오셔서 자기에게 맞는 뭐 어떤 활동하기, 이걸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에게 맞는 즐거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19-8회가 되겠습니다. 심리질병을 치료하는 데 봉사활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프렛 아들러, 아주 유명한 정신병 학자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내 처방대로만 하면 14일 안에 반드시 완쾌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일이죠. 자, 소극적인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런 거고요. 적극적 자세는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4일 안에 치유가 완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보면은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치유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알프렛 이 사람은 아둘러는 예수님의 내 이웃 사랑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최고의 치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인간이 인생에 있어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인간 최고의 찬사는 보다 좋은 협동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라. 이런 말이죠. 아들러 박사는 하루 한 가지씩 선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으로 온회, 공포,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또 로마서 15장 2절에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웃사랑, 이것은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실어놨습니다. 한 부인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참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고아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우연히 교회당 안에서 만난 이 고아 몇 명을 그때부터 돕기 시작을 했고, 얘네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내면에 있던 것들이 쓸쓸한 마음이 아주 마법처럼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정신병 전문의를 찾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은 이 부인이 했던 대로만 한다면 아마 대부분 완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흥미를 갖는 일이죠. 이것은 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가인 칼 융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환자의 3분의 1은 임상적으로는 진정한 신경증이 아니다. 그들의 병은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보다 큰 행복, 큰 만족과 자존심의 감정을 위해 남을 돕는 것, 이러한 태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발된 이기주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데오도 트라이저 인간이 짧은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보다도 타인을 잘되게 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쁨은 그들 속의 기쁨에 이어져 있고 그들의 기쁨은 그 자신 속의 기쁨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 자기를 잊을 수 있다. 매일 다른 사람의 얼굴이 기쁨의 미소를 짓게 착한 일을 해라. 데일 카네기가 한 말이고요. 자,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쩌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런 이것을 이미 선포한 내용이에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봉사활동을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게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행동들을 할 때 내면의 세계에 기쁨의 요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울함을 치료하게 되고 뭔가 희망을 품게 하게 되고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구나. 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구나. 이걸 통해서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상담 치료는 10가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약물이 필요하거나 일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심한 것 같으면은 병원 꼭 가셔서 정신과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면 처방받아서 약도 드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약물 치유와 처방은 상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병원 전문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한 분은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처방 받으시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관리 치유가 있어요. 이것이 G7 치유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일반 사회적 치유는 장기적인 관리가 쉽지 않죠. 비용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G7 치유는 신앙생활을 결론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고 자기를 더욱 발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 또 일반 상담소에 가서 치료를 하면은 비용이 들잖아요. 뭐 일에 얼마.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듯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7 치유는 관리 치유가 중요한데 신앙생활만 해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가도 매주 주일날 가면 치유의 메시지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목회자들을 매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상담자잖아요. 그래서 관리 치유하는 데는 아주 신앙생활이 아주 딱 맞는 치유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지만 심리적 질병을 앓는 분들은 꼭 신앙생활, 특히 상담적인 그런 달란트와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목회자를 잘 찾아가시면은 말씀도 듣고 치유의 말씀도 듣고 또 상담도 해서 다 무료잖아요. 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제가 출신자한테 물어본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는 치유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G7을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치유보다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는 그런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G7을 연구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마 치유적 설교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리 치유에는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주 좋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G7 심리 치유는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장기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리질병은 치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실패한 경우의 원인을 보면 본인의 의지가 약하고 자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치유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G7 상담 치유에 대해서 또 G7 치유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명성 치료, 상담 치료, 그 다음에 병원 치료, 그 다음에 관리 치료, 결과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회적 치료, 일반 사회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치유를 해나가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